위급한 상황의 환자를 장거리 이송할 때 가장 빠른 수단이 바로 소방본부가 제공하는 구조 구급 헬기입니다. 이 소방 헬기까지만 타면 그 안에 응급 장비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병원까지 닿겠구나.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헬기에 산소 공급 장치가 고장이 나 있었다면, 그래서 산소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폐부종으로 입원했던 10살 딸을 헬기에 태웠던 어머니 직접 만나보죠.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우선 지금 아이 상태가 어떤가요? 이제 의식이 이제 돌아왔다가 안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알아볼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아이가 아팠던 게 언제였습니까? 7월 1일 날 예. 학원에서 배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 동네 소아과를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가 아프다고 한다고 해서 배를 좀 진정시키는 뭐 그런 약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약을 먹고 다음날 병원에 가자라고 하고 잠이 들었다가 새벽 5시에 경기를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종합병원에 가보니 그때 상태는 어땠습니까? 경기를 하면서 얘가 피를 조금 쏟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뒤로 넘어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폐부종이 악화가 됐고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네. 거기에 또 맹장염이 온 거예요. 폐부종이 심각하고 맹장도 있는데 저희가 수술을 결정하라고. 예. 근데 해도 위험하고 안 해도 위험한 상황에서 그럼 저희는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볼게요 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헬기를 타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병원 측에서 먼저 헬기를 이용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심각한 상황. 이미 그때도 산소통 꽂고 있었군요. 계속 산소통을 꽂고 있어요. 산소통 없이는 호흡이 어려운 상황. 네. 자, 그럼 그냥 그 헬기 타고 가면 되는 건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헬기를 타러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산소통에 산소가 끊겼어요. 끊겨서 그걸 저희 애기 아빠가 이게 산소가 없냐라고 했더니 이미 그때는 이제 헬기가 보이면서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뒤로 가서 산소통을 새 걸로 연결을 하는 것보다 헬기가 왔으니까 헬기에서 바로 태우면은 된다고, 연결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급하게 아이를 헬기에다 올렸는데 구급대원이 이제 막 연결도 못하고 줄을 주지도 않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애기는 계속 수동식으로 이제 주입을 하고 그러고 있었죠. 근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는 이미 이제 배가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고 막 경기를 굉장히 심하게 눈도 뒤집혀 있었고 막 거품도 물고 막 사지를 비틀면서 발작을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 아니 그러니까 이동식 침대에 산소통을 달아서 그 헬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헬기가 저만치 오는데 산소가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면은 바로 산소를 가지고 오면 될 텐데 이미 헬기가 오니까 저 헬기의 것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된 겁니까? 헬기가 더 빠르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헬기로 갔는데 바로 산소통으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했는데 안 나온 겁니까? 뭐 이 줄 줬다가 저 줄 줬다가 그러니까 되게 허둥지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막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제 앞에 있던 의사가 간호사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산소가 없잖아. 빨리 가서 산소통 갖고 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간호사가 뛰어나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애한테 산소 수동식으로만 계속 하고 있었고 저희 애 아빠가 병원으로 뛰쳐 들어가서 산소통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애는 계속 발작을 하고 있었고. 헬기 안에 있는 산소통을 연결했는데 안 들어온 건가요? 산소가? 네. 안 나왔어요. 계속.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방 헬기, 구급 헬기면 산소통이 당연히 있어야 했고 그래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연결은 하는 데까지도 오래 걸렸고 연결했는데 산소는 안 나왔고. 아니 왜 산소가 안 나온 겁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7일 날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12일 날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그때서야 대원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119 대원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연결을 하지 못했던 그 대원이 그러면서 산소가 있었다. 헬기에 산소통이 분명히 있었는데 산소줄이 빠졌다. 뒤에가. 원래 뒤에 산소줄을 연결을 해서 그거를 락을 걸어놔야 되는데 누군가가 끼워놓기만 하고 락을 걸어놓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산소로 급하게 틀으니까 이게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빠졌다. 결국은 산소통에 산소는 있었는데 호수가 빠져 있는 걸 몰라서 작동하지 않은 거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거다. 이 말이거군요. 그거를 저희가 헬기에서 다 내리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뒤에 빠져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헬기에서 내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서 우왕좌왕 하다가 다시 응급실로 돌아간 거예요, 병원으로. 늦게 산소통이 왔어요, 병원에서. 예. 그 산소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이는 이미 발작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응급실로 데리고 간 거죠, 아이를. 그러고 나서 바로 기관 내 삭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끊긴 게 총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10분 이상. 10분 이상. 네. 아이의 상태는 어떻게 악화가 됐나요? 일단 병원에 옮기기 전에는 제가 기다리면서도 그랬어요. 먼저 가 있어. 엄마는 그거 못하니까 먼저 가 있어. 엄마가 금방 따라갈게. 예. 그랬더니 알겠다고 대답도 하고 저도 쳐다보고 그랬어요. 얘기도 하고. 대화가 될 정도?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대화는 가능했어요. 마스크 때문에 막 말을 막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대화는 했어서 하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의식이 없고 이제 다음날 아이가 이제 맹장이 너무 급하잖아요. 예. 너무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터질까 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저 서울 갈게요.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저희 아이가 버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온 거예요. 제발 버텨달라고. 다시 그럼 헬기 불러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내가 무서워서 헬기 못하죠. 못하고 차로 그러면 구급차로? 구급차로 하는데 저는 당신들이 이제 믿음직스럽지가 못하다. 그렇게 하니까 2명이 갈 거를 3명이 갈 거고 원래 산소통을 하나만 실을 건데 2개를 실을 거고 응급 상황에 지역병원으로 갈 생각을 하면서 가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먼저 보내고 뒤따라 온 거죠. 구급 구조를 위한 소방 헬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산소통이 작동하지 않았다. 어떤 환자의 경우는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이 황당한 상황을 겪고는 어떠셨어요 대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자고, 그러니까 병원에 옮기자고 한 내 잘못인가?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저는 막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내가 지금 꿈을 꾸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아이 뭐 여전히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 10살 아이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멀쩡하던 아이를 바라보는 지금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심경이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하죠. 그냥 미안해요. 다 미안하고 그냥 사라져서 고맙고 이만큼 버텨준 것도 고맙고 그냥 부족한 엄마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제가 이렇게 하루에 아이를 1시간밖에 못 보거든요. 30분씩. 그 외에 혼자 싸우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너무 미안해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 거군요. 네. 그냥 미안하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제 엄마가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애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지금 대화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부르면 네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네 이름은 뭐지? 이렇게 하면 대답을 했을 때도 있고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일단 사물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로 사람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예.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런 일을 겪고 난 분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일어났잖아요. 근데 네 책임이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병원과 119와. 그럼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누워 있어야 하며 그냥 서로 책임만 떠미르고 그냥 다시는 이런 일이 아무한테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고통은 그냥 저희 아이가 겪는 고통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참, 사건이 좀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가 빨리 쾌차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방 헬기의 고장난 산소통 때문에 의식불명에 빠진
10살 어린이 어머니의 증언 직접 들어보셨습니다.